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눈밑지방 재배치 또는 하안검 수술 후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합병증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의사로서 원칙적인 답변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이 시행하는 모든 의료수술은 그로 인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수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수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완벽을 추구할 뿐입니다. 편의점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타이레논이라고 하는 진통 소염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기에 이 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박스 안에 있는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부작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타이레놀의 구성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인데 이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여러 부작용들, 심지어 사망까지도 이 약전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편의점 약들도 심각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안검 수술 역시 수술 후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들입니다. 어떤 수술을 받든지 의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수술 후에는 염증, 감염, 출혈, 알러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도 수술 후에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불편한 눈 자극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조함, 이물감, 눈부심, 눈물, 이러한 불편함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데 수술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들이므로 관리를 통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있을 때 인공 눈물을 자주 점안해 주는 것이 좋고 눈에 들어오는 자극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많은 날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외출 시에는 꼭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눈이 건조할 경우에는 건조한 환경은 피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어야 하며 건조함이 있을 때마다 인공 눈물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인공 눈물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 인공 눈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처방전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인공 눈물입니다. 전문 의약품은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서 5회에서 6회 정도만 사용하시고 그 이상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일반 인공 눈물을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제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부작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 절개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단순 염증의 경우 항생제와 소염제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염증이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농, 다른 말로 고름이라고 하죠. 농이 잡힌 경우에는 짜내고 염증 주사 등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술 후에 알러지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아마도 수술 후에 복용한 항생제로 인한 알러지 반응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위 눈꺼풀 처짐을 해결하고자 눈썹하 거상술까지 같이 시행한 환자입니다. 항생제를 끊고 약물 알러지에 준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 후에 바로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수술 후 붓기와 멍입니다. 수술 후 붓기와 멍의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체질에 따라 이와 같이 멍이 많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의외로 멍과 붓기가 적어 회복이 빠른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6일째 사진입니다. 멍은 피부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가끔 이 흰자에도 빨간 피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수술 후 3일째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수술 후 5일째 사진입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부기와 멍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수술하는 의사가 보다 꼼꼼하게 수술해야 하겠죠.
마취부터 수술이 끝날 때까지 부기와 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수술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출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혈을 해야 합니다. 둘째, 평소에 아스피린 같이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전에 혈전 용해제를 중단하셔야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술 후에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3일간은 냉찜질을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냉찜질은 한 번 할 때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고, 수술 부위가 붓는 느낌이 나면 곧바로 냉찜질을 추가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찜질을 하실 때 약간 눌러주시면서 하시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눈밑지방 재배치, 하안검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눈밑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에 비해서 눈밑지방을 재배치하고 하안검에 처진 살을 당겨주는 하안검 수술은 수술 범위가 넓습니다. 수술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는 수술 중에 박리 범위가 넓다는 의미이고, 이로 인하여 수술 후에 림프액 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림프액 순환 장애가 많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 후에 부기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눈 흰자, 결막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안검 수술 후에 결막에 눈물이 고이는 현상을 결막부종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의 사진을 보면 왼쪽 눈 안쪽에 결막부종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하안검 수술 후에 6일째에 결막부종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결막부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다만 결막부종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미용적으로도 그렇고 눈에 눈물이 고인 것 같아서 이물감도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막부종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약도 넣고 압박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흰자에 바늘로 구멍을 내서 짜내기도 합니다. 방금 본 환자의 사진인데요. 적극적인 관리로 2주 만에 결막부종이 사라졌습니다. 결막부종이 아주 심하게 생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달 지속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안검 수술의 가장 심한 부작용인 안검 외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노화가 진행되어 탄력이 이미 떨어져 있는 아래 눈꺼풀에 시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하안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수술 후에 아래 눈꺼풀이 아래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다른 병원에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수술 박리가 잘못되어 피부에 상처가 났고, 그 상처난 부위를 해결하고자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서 안검 외반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오른쪽 사진 역시 다른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 후에 발생한 안검 외반 케이스입니다.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화로 인해 탄력이 많이 떨어진 하안검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수술에 욕심을 부린 나머지 눈 밑에 있는 늘어진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거나, 또는 수술 후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대로 처치하지 못해 수술 부위에 흉이 많이 생긴 경우에는 흉 조직이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잡아당겨 눈꺼풀이 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이 없고 많이 늘어져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하안검의 경우에는 보다 꼼꼼하게 진찰을 하고 신중하게 수술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하지 않고 수술 중에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주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수술을 꼼꼼하게 섬세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 안검 외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하안검의 경우에는 외안각 고정술을 꼭 같이 시행을 해서 수술 후 부작용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안검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 김병철이었습니다.